이따 설명하고요. 칠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은 대표적인 여러형 소설이에요. 여러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뒤를 떠나는 거예요. 특히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 보통 이제 시작이 인물과 인물, 저도 2명 이상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리감이 있다는 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공간이 이동을 하면서 이 거리감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런 건 영화 되게 많지, 그지?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서 둘이 함께 갔다가 함께 출발하다가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에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뭐예요? 거리감이 줄어들고 유대감이 형성되죠. 특히 대표적인 그런 영화들이 보통 남자 둘이 나오는 경찰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젊은 경찰과 나이 든 경찰이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서로가 갈등이 막 있다가 나중에 뭐예요? 함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사건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그런 것이 여러형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감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실 영단이와 그 다음에 백화 둘 사이에 원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어느 쪽에 보면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37페이지 오른쪽 다 달락 위에 보시면 야 당신 참 건달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내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중에 파시룩떡을 서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제 파시룩떡을 이제 백화가 영달에게 주기도 하고요. 그럼 영달 같은 경우는 저 여자를 보냅시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결국에는 5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서 뭐 이렇게 뭐 삼립빵 2개와 뭐 계란 뭐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둘이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대표적인 여러형 소설입니다. 따라서 인물 사이에 갈등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선지가 나오면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형 소설에서 그런 선지가 있을 건데 그렇지 1번 문제 동그라미 5번 선지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대화하는 건 사실 백화와 그 다음에 영달이거든요. 둘 사이는 뭐예요? 유대감 그렇지. 이 세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씨의 고향인 삼포로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인물이 함께 갈 때는 공간의 이동을 거쳐서 나중엔 거리감이 줄어들고 유대감이 형성합니다. 자 이제 이쪽 볼게요. 자 삼포 가는 길은 대표적인 산업화에 대한 얘기인데 자 산업화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에요. 부조리한 시대 현실 그러면 얘를 반영하는 인물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권력자가 나온다든가 자본가가 나온다든가 자 혹은 이거에 반영된 여러 가지 상징성 있는 것들이 나와요. 어떤 상징성이냐면 물질주의나 파괴성을 상징합니다. 삼포 가는 길의 다른 쪽 방향을 우리가 보면 그 삼포 가는 길의 다른 쪽 방향에서는 그 지역이 파괴가 당하는 모습을 보여요. 고향 자체가 산업화로 변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억압과 착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등장인물은 소시민인데요. 자 보통 농민이거나 도시노동자가 나오는데 자 이거 아마 시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농민이 도시로 올라오면 도시노동자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야. 자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가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랑할 거고요. 가족해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텍스트에 봤을 때 이 얘기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렇지?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해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 즉 마음의 정처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이 작품은 보통 현대 소설을 대부분 해소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현실의 반영이기 때문에 현실은 해피엔딩보다는 사실은 삶의 어떤 그 애환의 지속이 더 많아요. 간간히 평가원에는 자 작품 2개 정도 연대로 통한 극복 이런 것들이 좀 연대는 함께 힘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 태우러 가자 이런 뭐 사촌이나 이런 소설을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얘가 90%. 이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힘든 이유는 뭐 때문인데 바로 산업화의 부조리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인물과 시대와의 갈등이 많지 인물 간의 갈등은 지금 이 소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산업화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누구야? 여기 나와 있는 소시민에게 되는 연민의 태도를 잘 밝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런까지?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아주 잘했어. 그럼 선생님은 자 중요한 핵심 정도만 툭툭툭 얘기해 줄게요. 자 본문 볼게. 떠돌이 노동자 이걸 통해서 소시민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되고요.
또 노동자 얘기 나오는 순간 이것의 배경은 산업도시화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됐지? 노동자, 도시노동자, 산업도시화. 됐습니까? 영달 동그라미 잡고요. 자, 밑에 줄에 오른쪽에 정시 동그라미 잡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소시민, 도시노동자.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죠? 백화가 나옵니다. 백화 동그라미. 자, 이 셋은 전부 다 소시민이면서 자, 동행합니다. 그럼 여로용이 시작. 여로용 소설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세 사람 동그라미. 자, 공간적 배경 감천 나왔습니다. 감천 네모 쳐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마을이라고 있을 거예요. 마을 네모 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을 어귀에 얼어붙은 개천 위에 물 오리들이 종종 걸음을 치거나 주위를 선회하고 있고 얘기가 쭉 나오죠. 자, 거기 마을에서 밑으로 6번째 줄 내려가면 영다리가 등장할 거예요. 영다리가 정씨에게 제의했다. 거기 보이니? 그렇지? 자, 그러면 거기까지 셈이 훅 들어간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거기 우리가 공간적 배경인 자, 감천으로 가는 길에서 자, 마을이 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 여기 뭐가 한 5줄의 묘사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이걸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묘사야? 배경 묘사죠. 우리는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모를 쳐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배경이 언급되면 그때 비로소 출발하는 게 배경 묘사예요. 그래서 배경을 체크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묘사가 나올 수 있고 또 인물의 외양 묘사가 또 나올 수 있죠. 왜? 배경이 언급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방금 동그라미 쳤던 것처럼 인물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물의 외형 묘사, 선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자, 영다리 동그라미, 정시 동그라미 했죠? 대사가 나오는데 대사의 포인트만 밑줄 치시면 돼요. 허기가 져서 속이 떨려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줄 보니까 주막이랑 가게도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밑줄. 그랬더니 그 밑에 아무 집. 그렇죠? 이런 거 밑줄. 자, 백화 동그라미. 이제 인물 셋 다 나왔습니다. 자, 밑에 온몸이 얼었어요. 밑줄. 자, 밑으로 내려가면 얼른 지나가지. 여기다 밑줄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나갑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그들은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을 지나갔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묘사가 쭉 나오지. 그렇죠? 그리고 묘사가 나옵니다. 배경 묘사 나오고 거기 5번째 줄에 뭐가 보여? 폐가가 눈에 보일 거야. 그렇지. 폐가에 네모 쳤어야 됩니다. 영다리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오른쪽. 뭐라고 얘기해요? 신발이라도 말리고 갑시다. 여기 밑줄. 자, 백화가 자, 동그라미 잡고요. 자, 이제 행동에 관련된 얘기들이 쭉쭉 나오니까 밑줄만 툭툭 치는 거예요. 절뚝이며 들어갔고,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가면 정시 동그라미. 그들을 따라 들어갔고,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영다리가 뭐 했냐면요. 뗄 만한 것들을 끌어모아다가 공간 가운데 쌓았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리을로 넘어갈게요.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자, 물결쳐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 요거 물결치세요. 자, 이거 뭐야? 심리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따가 문제 볼 때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대사로 들어갈게요. 건드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백화가 앞에 뭐야? 참 당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왜 이래? 이거 밑줄. 자, 제법 그럴듯해서 이런 거 밑줄. 밑에 줄 갑니다. 야, 자네에게 반한 것 같아. 이거 밑줄. 자, 질문. 여기 인물 간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적어줄래? 그냥 갈등이 없으면. 자, 가자. 거리감이 없으면 이걸 친화감이라고 해요. 다시. 거리감이 없으면 친화감이라고 하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의 친화감을 우리는 유대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거기다 적어. 유대감이 없죠. 방금 얘기한 거 거리감의 반대는 친화감이에요. 친화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로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유대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으로 갈게요. 다다다. 자,
들어봐요. 사실은 밑줄 8사람이 모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면서 밑에 백화 동그라미 치고 쭉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쭉 다음 페이지. 어디다 줄까? 여기다 주고 할까?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백화의 과거 얘기가 나오지. 그치? 자, 백화의 과거 얘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화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이 녀석 내력에, 자, 인물 내력에, 자, 요약적 제시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몇 년 동안 벌어진 것을 사실 그냥 한두 달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요약, 축적 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기고, 자, 라달락 볼게. 자, 라달락에서 우리가 세 번째 줄 보니까, 자,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이거 물결자가. 자, 그럼 이것은, 자, 뭐야. 그때 이 과거에 대해서, 백화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있는 거야? 긍정으로 생각하는 거야? 부정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긍정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만 체크해 주면 돼. 자, 그 다음. 그녀는 새로운 병사를 먼 전속자로 떠나는 아침마다 차부대로 차보세요. 차부. 라달락 네 번째 쪽 오른쪽 제 끝에 있어. 차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 무슨 체크만 잘 하시죠? 자, 그 다음 달락.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초저녁 네모. 여기서 다시 현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과거였잖아. 그지? 초저녁, 거기다 끊고요. 현재. 자, 그리고 우리가 미음으로 보시면, 자, 뭐, 정시 얘기 나오시 마무리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전체 상품하는 길이 마무리돼요. 자, 1번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칠판 봐요. 요거 카메라로 찍어. 카메라 되니? 안 돼? 그러면 그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볼로 봐. 자, 볼게요. 자, 우리는 거기 보니까 자, 위글에 대한 설명이야. 자, 혹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서술상의 특징. 자, 이럴 때 선지가 있을 거예요. 자, 선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주셔야 되냐면 앞에는 표현법이 나와요. 자,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끊어주셔야 돼요. 자, 거기 1번부터 5번 선지 있잖아. 다 끊어. 어디 끊어? 1번에 통에 끊어, 2번에 통에 끊어, 3번에 통에 끊어, 4번에 통에, 5번에 통에 다 끊어. 그렇지? 자, 무조건 반드시 끊어 읽어주셔야 돼. 끊어. 펜으로 끊어. 자, 끊고 어떤 방식으로 나가냐면 통해, 하여, 따라, 로써. 자, 이런 것들로 좀 나옵니다. 됐죠? 반드시 끊어 읽어야 돼. 끊어 읽고 나서 뒤에 유형이 자,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내용 성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 성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녀석을 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판별. 자, 그러면 내용 선지와 형식 선지를 판별한 후에 자, 한번 해볼까? 거기 동그라미 1번 선지 봐봐. 사건 전개의 박진감. 여기 있지? 오른쪽에다 네라고 쓰세요. 동그라미 2번. 인물의 과거 행적 거기다 네라고 쓰세요. 동그라미 3번. 이국적 분위기 네라고 쓰세요. 그럼 동그라미 4번, 5번은 성격 제시 갈등 부감이잖아. 그치? 이거는 뭐야? 묶어서 형이라고 쓰세요. 자, 내용과 형식을 판별하세요. 이해가죠? 판별하고 나서 얘를 먼저 보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얘를 봐서 정오답을 가려내시는 거예요.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얘를 먼저 보고
그리고 해당이 되면 얘를 살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도 설명해 줄게. 자, 됐니? 자, 늘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먼저 찾아요. 얘를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설이든 시든 간에 이걸 쭉 읽어간다는 거, 읽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표현법을 생각하면서 읽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읽어? 내용을 중심으로 읽잖아요. 인물 같은 경우는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표현법을 찾으면 안 되지. 먼저 우리는 뭐예요? 내용으로 파악을 해서 읽었으니 내용 선지를 가려낸 후에 얘를 먼저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정답을 가리시라고. 자, 가자. 거기 문제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사고 과정 통해를 다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 과정 갑니다. 우리가 내용 선지와 형식 선지를 구분했어요. 자, 이거 박진감 있냐? 갈등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워? 아니지. 자, 1번 날려. 그 앞에 간결체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과거 등장했죠? 그럼 내비두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 살펴보시는 거예요. 회상 맞니? 정답 2번.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이국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국적은 향토적의 반대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외국 얘기야? 이국적이라는 것은 외국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국적 아니죠? 여기 뭐 감천 읍내, 만약에 뉴욕이다 그럼 내가 이해가 가. 뉴욕의 어떤 빌리지를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게 아니잖아. 자, 3번 날리시고요. 성격 재질 갈등 부각 아니, 요거는 우리가 형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해 가지? 과거 등장했네? 그럼 먼저 우리가 딱 봐도 날릴 수 있는 게 1번과 3번 선지를 한 번에 날리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있었던 간결한 문체나 배경묘사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팁 하나 또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과거가 등장하면 무조건 해상입니다. 아까 선생님 적어줬지, 그지? 자, 배경묘사야. 만약에 얘를 찾고 싶어.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외양묘사야. 자, 실패한다. 선지에서 배경이나 외양묘사를 묻거든. 여러분들은 이거의 위치는 어디다? 장면 전환 부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 이유는 단순하지. 장면이 전환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배경의 이동이었죠. 그리고 배경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그렇지.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경을 네모를 쳤고 인물을 동그라미 친 거예요. 따라서 배경 묘사가 있니? 외형 묘사가 있니? 라고 하면 장면이 전환되는 그 부분에 찾아가라. 됐습니까? 이거 우리가 앞 강의에서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쌤이 체크하는 연습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장면별 독해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가게 보시면 2번 문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라의 차부라는 것은 백화가 이별의 괴로움의 절망이야? 아니지. 평화로웠대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들은 선생님이 물결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라다락 셋째 줄에 나오죠.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그럼 이거 물결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차부가 나오잖아요. 그치? 차부의 시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부는 여러분들 자동차 종점을 얘기하는 거야. 터미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선지에서는 뭐래요? 괴로워서 절망했어. 아니잖아요. 마음이 평화로웠대잖아요. 됐니? 이렇게 잡아냈어야 되는 거고 3번 문제 보니까 소설에서 화자는 사건을 말하는 자이고 초점 화자는 사건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 황석영의 산퍼가는 길에서는 초점 화자가 인물과 긴밀한 상태에서 그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 요거 물결 축차.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다. 자, 물결차.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즉 화자의 목소리에 초점 화자의 눈길을 은근히 삽입. 뭔 얘기일까? 자, 뒤에 물결차. 인물의 내면 물결차. 결국 뭐 찾으란 얘기야? 심리 찾으란 얘기야.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자, 그럼 기억부터 미혼 중에서 심리는 하나밖에 없지. 바로 리얼 파트.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 됐어요? 오늘도 정답은 5번이죠.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자, 이렇게만 봐주면 돼.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